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울릉간 여객선이 3년 전 처음으로 복수 노선 시대를 맞았다가 다시 독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면허 발급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인데 갑작스런 운항 중단으로 울릉도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후퇴하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관광성수기가 시작되자마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대법원이 후발 여객선사의 면허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포항해양청이 태성해운의 여객선 운항 면허를 내주자 독점 운항사이던 대하고속해운이 항만청과 태성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적법하다고 본 반면에 2심에서는 면허 발급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넘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관광손이 많이 못 오시고 올해 또 갑자기 성수기 때 배를 묶으면 안 되잖아요. 항만청은 대법원 판결 다음 날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며 14일부터 면허를 취소했고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아 혼란은 컸습니다. 임시 대책으로 기존 선사인 대저해운의 여객선을 정편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선플라워를 정편 운항을 해서 울릉도를 찾는 여행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허를 취소당한 해운사도 그 사이 해운법이 바뀐 만큼 한두 달 안에 요건을 갖춰 면허 재발급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여객선 면허를 재발급 받을 계획입니다. 갑작스런 여객선 운항 중단은 선사들의 이권 다툼에서 비롯돼 주민과 관광객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총선에 참패한 새누리당이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적 보수와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께 문호를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실상 탈당한 무소속 당선자들에게 복당길을 열어놓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승민과 주호영 당선자 등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오면서 신도청 시대를 맞은 경상북도의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북 지역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13석을 모두 휩쓸었지만 전체 국회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현재 경북도가 추진 중인 한반도 허리 경제권 육성과 문화 융성 등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등이 예년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은 경상북도가 내년에 목표하고 있는 국비 예산액은 12조 2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세종시와 도청 신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등 시급한 사업비로만 3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영덕군은 은어가 강을 따라 올라오는 시기를 맞아 이달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을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경북 지역 내수면에서는 은어 소상기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덕군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은어치어 3천만 마리를 오십천과 송천 등에 방류해 자원 증식을 통한 특산물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의 천연가스 유전이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6월까지 정밀평가를 거쳐 추가 시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경상북도는 유전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까지 의뢰해놔 입장이 난감해졌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항에서 90km가량 떨어진 동해 8광구와 6-1광구. 한국석유공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탐사 결과 이곳에서 울산 1광구의 8배인 3,600만 톤, 11조 원어치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걸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고무된 경상북도는 가스전 개발을 포함해 환동의 북방 유라시아 자원기지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까지 의뢰했고 포항시는 가스 생산기지를 건설하면 3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막상 시추를 해보니 예상과는 달리 매장량 부족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탓인지 시추 결과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원이라는 거는 뭐 1, 2년 만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다 깊이 있는 걸 빼내려고 막 적어도 한 뭐 5년, 10년 장기간 제어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뭐 좀 미온적인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6월까지 시추 결과에 대한 정밀 평가를 거친 뒤 재시추를 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는 발견은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매장량에 미치지 못하니까 미치지 못하는 원인, 그 CO2가 대신 차 있던 원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 일을 두고 일각에선 석유공사와 경상북도가 성과주의와 인기 정책에 편승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 낮 1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대이동 동부교회 건너편 내리막길에서 서울발 포항행 우등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포항 요금소를 지나 내리막길을 달리던 고속버스와 차선 변경을 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했으며 고속버스 탑승객 6명 가운데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꽃이 화사하게 핀 4월의 화창한 금요일을 맞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500여 명이 함께 형산강 둔치를 산책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오늘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포항문화예술회관에 모여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한 뒤 형산강 둔치와 포항 운하 주변을 1시간 반 동안 산책하며 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봄을 맞아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동화를 주제로 한 미술전을 엽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볼거리가 많은데요. 김가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망망대해 위 고래 등을 타고 날아다니는 동화 속 주인공들. 디즈니 만화 속 공주님들은 어쩐지 외눈박이로 미소 짓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한 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동화의 마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 사이 관객은 유년 시절로 돌아가 민들레 홀씨를 타고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작품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소재가 동화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거기에 모든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그 캐릭터들마다 각각 갖고 있는 성격을 제 애니메이션에서 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동화와 동심을 주제로 실험적 작품을 선보이는 동화나라 원더랜드전은 현대미술전 외에도 동화 특별전과 체험전을 함께합니다. 포항 구룡포의 고래잡이 이야기를 담은 동화 귀신고래를 미디어 아트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글 동화를 전시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생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림이든 글이든 상상력이라는 매체를 통한다면 같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포항시립연극단의 정기공연 안티고네를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고 제5회 경주 판소리 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는 경주 보문야외 공연장 일원에서 뮤지컬 어린이 난타는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광저우 에버그란데의 원정 응원단 2,000명이 오는 19일 포항 스틸야드를 찾아 열성적인 응원을 펼칩니다. 포항은 오늘 19일 저녁 7시 반 포항 스틸야드에서 광저우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을 치르는데 포항구단은 광저우와의 홈경기 원정석 티켓 2,000장이 판매됐다며 광저우의 대규모 응원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포항은 1승 1무 2패로 조 3위에 머물러 있고 디펜딩 챔프 광저우는 2무 2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양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포항구단은 광저우 팬 2,000명이 원정 응원에 나서는 만큼 19일 경기에서 포항 팬들이 스틸야드를 가득 메워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경주타워 전망 2층에 드라마 선덕여왕 속으로라는 주제로 연말까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드라마 선덕여왕에 사용된 의상과 소품 등을 활용해 신라의 호국 정신을 보여주고 동양 최대 목탑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의 위대함을 연기해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또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이야기, 모란꽃 그림과 선덕여왕, 도리천 이야기 등 선덕여왕과 관련된 각종 설화도 소개합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2016년 외교 청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 긴급 논평을 내고 그 같은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외교 청서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 3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 청서에서도 독도 도발의 마각을 드러낸 일본의 오만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 이후 매년 발표해온 일본 정부의 외교 전반을 다룬 공식 보고서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은 가운데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햇살은 따뜻하게 내릴 제고요. 봄바람은 살랑살랑 부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요,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져서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고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며 시간당 10mm의 세찬 비를 뿌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동해 전해상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거세지기 시작해서 일요일 새벽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울진 10도, 포항 11도, 경주 4도, 한낮에는 울진 22도, 그 밖의 지역 21도를 보이면서 비가 내리긴 하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2도, 낮 최고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4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서도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돌풍과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렸습니다. 이번 개청식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각급 학교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고 풍물놀이와 축하음악회 등 식전 행사에 이어 기념식이 열리고 개청기념 미술작품 전시회도 개최됐습니다. 도교육청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에 연면적 22,000제곱미터 규모로 직원 400여 명은 지난 2월 말부터 신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M9 대목의 키낮은 사과 생산 체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 보급한 지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키낮은 사과를 처음으로 재배한 청송 손계용 옹과 키낮은 사과 생산 체계를 기획한 경상북도 최웅 농산국장, 교수그룹 등 46명이 표창과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의 사과혁신 20년의 의미와 사과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대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키낮은 사과는 지난 1996년 신경북형 사과원이라는 이름으로 재배가 시작돼 1998년부터는 정부 사업으로 보급됐으며 기존 과원과 비교해 생산비는 58% 줄고 단위 수량과 소득은 50%와 90% 향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